안녕하세요, 중3 학생 여러분. 내 얼굴 어디 갔어? 아이고, 이거 1학년 거 녹화하다가 꺼져가지고. 자, 중3 학생 여러분. 자,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시험을 여러 번 봐가지고 이제 좀 많이 좀 알 텐데, 3학년 거는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보통 이번 시험 범위는요,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까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진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겠지만, 그런 학생들은 따로 연락을 주면 거기에 맞는 자료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기출문제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평균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그래서 시험 볼 때 우리가 어떤 거를 포커스를 두고서 공부를 할지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연구를 좀 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 물론 뭐 어려운 문제를 많이 보면 좋지만 어려운 것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내 점수에 도움이 되려면 쉬운 걸 맞춰야 되거든. 시험 끝나면 항상 쉬운 거 틀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얼토당토 않고 남 다 맞히는 거 틀리면 그냥 내가 남 다 틀리는 어려운 문제 하나 맞힌 거랑 똑같은 거야. 전혀 그런 것에 하면 안 되고 알아야 될 걸 맞히고 자기가 모르는 문제는 틀리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맞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찍어서 맞았다 이런 거 가지고 좋아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일단 3학년 이 문제는 말이죠. 한번 첫 번째 학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심원중학교 시험지랍니다. 심원중학교. 자, 시작부터 함수의 활용이 나와. 시작부터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건 방정식의 활용이 될 수도 있고 함수의 활용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뭐죠? 그 영화의 대사에도 있구만. 첫 판부터 장난치냐? 처음부터 애들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냥? 이런 거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 방정식인지 아닌지. 아유, 선생님도 좀 애지가네요. 처음부터 이러면 애들이 상당히 놀라거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이것도 또 활용이 이게 시험 범위가 방정식의 활용부터인가 봐요. 2차 방정식의 활용부터 시험 범위인가요? 시험 범위인가 봐. 이게 방정식 푸는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그지? 2차 방정식의 활용부터 시험이라서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활용 문제는 세자연수, 연속한 세자연수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 제 얼굴을 좀 지울게요. 자, 그래야 문제가 다 보이니까. 자, 여기 네 번째 문제는 말이죠. 방정식을 세웠는데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조건에 맞지 않는 변의 길이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는 음수는 버리고 양수만 뽑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가 양수겠거니 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도 양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사실은 얘가 답이 되면 얘 양수잖아요, 지금. 얘도 답이 되는 거예요. 얘도 답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다는 얘기는 얘는 아니란 얘기지. 여기도 뭐 비슷한 것이 있는데 얘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닌 거 골라내야 되고요.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답을 찾아야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5번은 뭐 이차함수가 아닌 거 찾는 거고. 자, 6번은 여기서부터 이제 쉬워지네요. 그죠? 그래프 위에 점이냐 아니냐 대입하면 그냥 아는 거. 그죠? 자, 여기 이차함수인지 아닌지 찾는 문제. 요 문제에 주의 깊게 봐두세요. 이런 문제는 꼭 나오는데 학생들이 처음에 거의 되게 소홀히 다뤄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이 있죠.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은 함수를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동시키라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활용하면 문제를 상당히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A, B, C, D 이 중에서 골라내는 거 찾는 방법. 아니구나. A, B, C, D를 가지고 부호가 정해졌고 그 부호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호를 찾을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여기 8번 살짝 좀 생각보다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0번 문제는 함수로 인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잘라 붙여서 직사각형 만드는 문제입니다. 잘라 붙여서 직사각형 만드는 문제예요. 이거 잘라가지고 직사각형 만들어서 푸는 그런 문제고요. 그 내용만 알면 사실은 아주 별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요 문제는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AB의 길이가 2고 BC의 길이가 문자가 돼 있어요. BC의 길이가 문자로 돼 있어. 요거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직접 풀어보면.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이 있고 지나는 두 점이 있을 때 함수의 식을 찾는 거네요. 이 대칭축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이 함수의 식의 이 부분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의 P값을 의미하고요. 그럼 여기 지나는 점들은 대입하면 A와 Q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미지수 두 개에 식 두 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13번을 보면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서 A, B, C의 부호를 찾는 아주 직관적인 문제네요. 그죠? A는 뒤집어졌으니까 음수고 대칭축은 X축의 양수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A와 B의 부호는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C는 Y절편 음수니까 아주 직관적인 문제예요. 그냥 이해하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 나열한 것은 이것은 완전 제곱꼴로 표준형화 시킬 수 있느냐? 이 일반형으로 주어진 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점의 좌표와 대칭축의 식을 찾을 수 있는지 그걸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여기 그림처럼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네.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림처럼 아주 그 일상 용어를 썼어요. 그림처럼 꼭점의 좌표가 1,3이고 y절편이 이런 그래프의 식을 찾아라. 그래프의 식을 일반형으로 만드는 거네, 그죠? 꼭점의 좌표만 y절편 가지고서 그냥 철커덕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도 뭐 꼭점의 좌표를 가지고 표정을 만들어서 전개해서 이 일반형을 만들어주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지수 ABC에 맞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이렇게 특이하게 주어져 있어요. 어디를 지나고 꼭지점은 몇 사분면에 있는데 얘와 폭이 같아서 절대값이 같다는 거죠. 절대값이 같아요. 최소값이 이래. 꼭지점의 y좌표가 나와. 그리고 지나는 점이 주어져. 뭐 이런 조건들을 주어진 거죠. 요거는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16번은 아주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표준형으로 나오는 기본적인 유형이 아니야. 자, 27번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최대값의 최소값 또는 최소값의 최대값 이거 상당히 표현이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잘 이해되고 이 문제에 관한 유형들은 반드시 익혀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거의 제가 다른 시험지도 쭉 훑어봤는데 다른 시험지에도 거의 다 이 문제가 있었어요. 한 80%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 함수의 활용이네요. 그죠? 함수의 활용. 그리고 이 그래프 여기는 서술형인데 문제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여기는 자, 요 부분은 꼭지점이 일치할 때 이거는 뭐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찾는 문제네요. 이 그래프의 절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래프의 삼각형을 만들고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라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여기도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 19번 문제도. 그리고 여기 20번 문제도 이거 서술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쉽지 않죠. 그죠?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긴 한데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시험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여기 또 있다. 하나 더 있네. 자, 요거는 방정식의 활용인가요? 방정식의 활용. 자, 그런데 요거는 아마 많은 학교 시험지에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방정식의 활용이고, 내가 볼 때는 제가 이 경험으로는 닮음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간단하게 잘 정하면 아주 별로 난이도도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풀이 과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도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도시 문제,
요거는 뭐 해운대 중학교는 이건 뭘까요? 해운대 중학교. 강남. 여기 단대부중, 구룡중학교 거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3학년 2018년도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구룡중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구룡중학교. 제가 구룡중학교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얘는 시험 범위가요.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풀이부터 시험 범위고요. 2차 함수의 활용까지입니다. 자, 여기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은 찾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근이 주어졌네요. 근이. 자, 무리수의 근이 주어졌는데 이때 2차 방정식의 배수는 다 유리수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학교 3학년 문제예요. 이것이 유리수가 아니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그런 문제를 한두 번 정도 제가 본 기억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근을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 유리수라고 하면 근을 대입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리수면 혈내가 다른 한 근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게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든지. 자,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 3번은 이거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이건 어려운 문제고요. 한 근이 주어지면 대입해서 K를 찾는데 이때 이 2차 방정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놈은 지워야 돼요. K를 지워야 되고 K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면 2차 방정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K 값 마이너스 2는 버리고 다른 걸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놈을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약간 여기도 뭐 상이라고 써 있는데 아마 여기 겹치는 부분 때문에 상이 되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 함수의 활용이네요. 그죠? 함수의 활용 또는 방정식의 활용이 될 수도 있겠어요. 방정식의 활용.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 얘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얘도 미지수를 뭘로 넣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간결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면요. 미지수를 정하는 거예요. 미지수를 정하는데 원래 있는 이 사각형과 그리고 원래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빗금치는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미지수를 정하면 엄청나게 편리해지고요. 이 넓이를 구하라는데 그 넓이는 이쪽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쪽 삼각형의 가로 세로를 찾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넓이가 지금 6이라고 했네요. D2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D2의 길이를. 자, 이 D2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이 문제가 그렇게 많은 문제는 아니어서 혹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D2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X라고 두면 안 됩니다. 요거를 3X라고 두고요. 이쪽을 2X라고 둬야 돼요. 왜냐하면 요게 9대 6이 3대 2거든요. 닮은 비가 3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여기는 6-2X가 되고요. 요쪽은 3X가 되겠죠. 요쪽은 3X. 여기가 3X. 그래서 가로 세로를 이 넓이가 6이라고 놓으면 X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X 뭐 이렇게 정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T초 후에 움직이는 거리가 이런데 한 바퀴 도는데 4초가 걸린다. 세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랬어요. 4초가 걸린다. 한 바퀴 도는데 이거 무슨 같은 문제입니까? 한 바퀴 도는데 4초 걸린다고 하면 안 되죠. 처음 한 바퀴를 도는데 4초가 걸린 거죠. 처음 한 바퀴를 도는데 4초가 걸린 거고요. 이건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4초 걸린다면 매번 그게 일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아니 책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받아 적어. 이럴 때 정말 짜증납니다. 이 책에 있는 문제를 옮겨 적는데 다른 문제도 있고 제가 이 문제 많이 접해가지고 알거든요.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마 교과서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문제를 바꿀 능력이 안 되면 수정을 하지를 말던가 꼭 있어야 될 말을 없애버리면 어떡하냐고. 첫 번째 돌 때와 두 번째 돌 때 걸리는 시간이 달라져요. 이게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아유 이거 참 이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좀 똑바로 좀 냅시다. 선생님들도 이런 실수를 해요. 이거 아마 시험 보면서 고쳐졌을 거예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거든. 이거 문제 타이핑을 할 때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욕하면 안 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정지거리, 공주거리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그런 말이 없네. 그런 공주거리란 용어가 따로 나오는데 반응거리. 이거 선생님이 자의적으로 애들이 어려울까봐 자의적으로 좀 고쳤어요. 용어를 고쳤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뭐 반응거리니 제동거리니 정지거리니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함부로 선생님이 고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용어가 정의가 돼 있거든. 정의가 되어 있는 용어를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면 안 되죠. 왜 자꾸 이렇게 선생님들 욕하게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8번 문제는 2차 함수인 것, 뭐 이거 찾으라 그랬어요. 이 문제는요, 다른 교과서에 있어요. 예전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 교과서에. 지금 교과서에는 없죠. 없는 것 같고.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 교과서, 예전 교육 과정에는 제가 이걸 봤습니다. 그 책이 천재였던가? 뭐 천재의 출판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9번은 그래프 그리는 건데 얘는 뭐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죠? 자, 그리고 요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뭐 약간 복잡하게 주어졌는데 중간 정도 난이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있었던 거 마찬가지죠. A, B, C, D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라 그랬는데 대소관계를 나타내면서 부호를 정했고요. 아까 시험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형태로 부호를 찾게 만들었는데 보기에 어려운 형태가 있었는데 여기는 좀 간단하네요. 주로. 그죠? 자, 그리고 2차 함수의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평행이동한 식이에요. 야, 요거는 요거 좀 그렇네요. 자, 평행이동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 식에다가 x 대신 x-7 되고 y축의 방향으로 3 이동하면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는 거죠. 자, 이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x 대신에 x-7 y 대신에 y-3 이렇게 대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입했더니 얘가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3. 그죠? 이렇게 대입해서 얘가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x축의 방향으로 7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서 얘가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백날 대입하면 이 복잡한 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거꾸로 해야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걸 이렇게 거꾸로 가주면 되거든. 어떻게 가느냐?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얘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요거 대입해서 전개만 하면 바로 A, B, C를 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찾으라 그랬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더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이건 더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말이죠. 여기도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요. 평행이동을 좀 지나치게 많이 내셨네요. 이 학교 선생님은. 자, 여기 지나는 점 가지고 A, B, C, D의 답과 부호를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이도 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조건에 만족한다 그랬는데 그래프의 폭이 같다 그래서 얘는 좀 간단한 문제예요. 2차항의 개수를 주어지고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주어진 것은 이건 꼭지점이 주어진 거죠. 그죠? 꼭지점과 2차항의 개수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같죠. 그죠? 그런데 여기 약간은 함정이 있네요. 완전히 같은 게 아니고요. 여기 최대값이 7이다 했어요. 그래프와 폭이 같다는 것은 이 2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최대값이란 얘기는 이 그래프가 뒤집어졌다는 얘기야. 따라서 여기가
음수가 돼야 돼요. 덜커덕 앞에 걸 고르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붙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까 있던 바로 그 문제네요. 최대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완전 제곱 두 번 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지금 시험지 두 개 봤는데 그 두 개 다 들어있었죠. 그죠? 거의 100%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100%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여기는 뭐 이차함수 표정으로 바꾸는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고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뭘 또 하라고 했나? M 찾고 N 찾는데 X과의 교점이 MN이고 다른 한 점 지난다. 시간을 엄청 잡아먹는 문제인데 여기에 상이라고 써있는데 상은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완전 제곱해서 최대값 찾아야 되고요. 요거 완전 제곱해서 최소값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지나면서 요 세 번째 점까지 지나는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의 식을 찾으려 그러면 엄청 힘들죠. 그죠?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요게 그런데 말이죠. 보기를 거꾸로 집어넣으면 보기에 있으니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은 여기까지만 찾고 이거 두 개를 대입해서 참인 것과 세 번째 점 대입해서 참인 것 찾으면 되니까 대입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보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방법론적인 거고 실제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시험 볼 때는 할 수 없죠.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면 말이죠. 19번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식이네요. 그래프에 대해서 이 A 값에 관계없이 어떤 특별한 점을 지나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점을 지난다 바로 그랬고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는 여기에 대칭이다. 야, 요거도 뭐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얘는 2차 함수를 해석하는 문제고 이 보기에 있는 조건이 일반적이지 않아. 꼭점이 얼마다, y절편이 얼마다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하다,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0번 문제는 뭐 기본 문제고요. 평행이동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21번은 방정식의 활용이네요. 그냥 뭐 간단한 문제고요. 22번은 끈 잘라가지고 두 개 만들어서 넓이 나오는 건데 정사각형 넓이의 합이 이거다. 얘는 보통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없으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그림이 있어줘야 돼. 그림이 있는 문제는 많이 봤는데 그림이 없이 이렇게 말로만 설명했을 때는 조금 학생들이 그림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문제는 서술형 문제 23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문제인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딱 보니까 격자점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함수의 식이 두 개가 있네요. x좌표, y좌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점인가요? 0이 아닌 정수 중에서 0이 아닌 정수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0이 아닌 정수 중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0인 놈들은 빠졌네요. 그럼 이놈의 개수는 뭐 항상 짝수가 되겠네. 왜냐하면 이쪽에 반이 있을 거고 이쪽에 반이 있을 거면서 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고 y는 x제곱이기 때문에 폭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에 있는 것의 개수가 똑같지. 그러면 한쪽만 찾으면 2배 하면 아래쪽까지 같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게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풀면 안 돼요.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문제는 훨씬 더 쉬운 문제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 난이도 상이라고 써놓지 않았나? 실제로 상인데 창의적으로 해결하면 간단합니다. 이게 서술형이라는데 서술형이라도 창의적인 방법은 적어도 상관없어요. 꼼수는 쓰면 안 돼. 꼼수는 적으면 선생님한테 감점 받지만 꼼수가 아닌 창의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말로 길게 장황하게 써도 선생님 그거 함부로 틀렸다고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24분이 지났네요.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좀 와, 여기는 이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강북구의 영훈국제중학교. 국제중학교 시험 문제네요. 국제중학교 시험 문제. 자, 국제중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국제중학교 시험 문제는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고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가 선생님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학교 평균이 몇 점에 맞춰지죠? 학교 평균이 60점에서 70점 사이에 이렇게 맞춰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국제중은 약간 좀 더 높게 갑니다. 왜냐하면 국제중 아이들은 문과 쪽이에요. 왜냐하면 영어 쪽이기 때문에 문과 쪽이라서 조금 수학이 쉽게 내도 돼. 그래서 조금 쉬운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이죠. 선생님의 노하우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60에서 70점 사이에 근접하게 되는데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시험 문제를 냈더니 애들이 평균이 50점이 나와 뭐 40점이 나와 40 몇 점이 나와 이러거나 또 부족해가지고 너무 쉽게 내서 막 70 몇 점이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노련한 선생님일수록 평균이 60에서 70 사이에 근접하게 딱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보면은 쉬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첫 번째 문제 보면 그냥 방정식 문제고 방정식에 근 차서 어찌어찌 해라. 그죠? 그러니까 차라는 말을 모를까봐 A가 더 큰 수고 A-B를 구하라 그랬어요. 보통 일반적인 중학교 문제에서는 A와 B의 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말하죠. 큰수의 자우수 빼게. 선생님 그거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거예요. 이거 굳이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내면 안 돼. 이건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완전 제곱꼴로 주어진 방정식을 어떻게 바로 쉽게 이렇게 풀 것이냐. 이걸 멍청하게 전개해가지고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푸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 제곱꼴로 주어졌기 때문에 4 넘기고 2로 나눠서 루트 씌워버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쉬우라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낸 거네. 자, 여기 중근 조건이 나오네요. 중근이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찾았으니까 여기도 p값도 나오겠죠. 중근이 되게 하라는 문제고 요거는 약간 중상 정도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본 것 중에서 얘가 가장 어려워지고. 자, 여기도 조금 어려운데요. 두 근 중 음수인 근. 근이 두 개인데 그 중에 음수가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네. 자, 학생들이 좀 힘든 거는 주사위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싫어하죠. 확률을 잘 안 하니까. 확률을 못해 요즘 애들은. 옛날에는 2학년 2학기 첫 단원이 확률이어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했는데 지금은 2학년 2학기의 제일 마지막 단원이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학교는 거길 가르치지도 않는데 난 이해가 안 돼요. 확률 부분을 가르치지도 않아.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막 확률을 맨 앞에 가르쳐 막 앞에 막 가르쳐. 자기 멋대로 진도를 막 받고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가 또 안 되잖아. 그지? 자, 어쨌든 말이죠. 이 문제는 확률에 관한 문제고요. 확률과 방정식을 연계시켜서 낸 문제라서 약간 중상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7번 문제는 상 문제입니다. 상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고요. 여기 오타 있다. A, B, C, D에서가 이게 사랑할 애자네요. 그죠? 그게 아니고 어이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닮음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닮음과 방정식이 혼합된 문제 중에서 아주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옛날에 특목고 시험 볼 때 예상 문제로 많이 풀던 문제예요. 그게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서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간단한 2차 함수의 식 찾는 거 하고 약간 복잡한 2차 함수의 식 찾는 문제가 있네요. 자, 그리고 꼭지점에 몇 사분면이 있기 위한 요거는 좀 나오는 문제 중에서 여기 미지수가 아주 간결하게 있네. 그래서 여기가 하예요. 이거 완전 제곱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꼭점이 1사분면에 있으려면 A의 범위는 아주 간단한 그런 형태로 나오죠. 선생님이 문제는 어렵게 보이면서 직접 해보면 쉽게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문제를 조절을 잘 해놓으셨네요. 자, 여기 12번은 말이죠. 부호 정하는 거고, 보통은 여기 일반형을 가지고 부호를 정하는데 여기 표준형 가지고 부호를 정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얘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데도 아주 간결하게 나왔죠. 그죠? 어렵지 않아, 지금. 어렵지 않아. 자, 이것은 그래프가 어느 점을 지나면서 최대값이 있기 때문에 미지수 두 개, 조건 두 개니까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거는 뭐 중간 정도 됩니다.
아까 그림 없다 문제가 이거예요. 띠를 가지고 반 잘라가지고 반 자른 게 아니지 적당히 잘라가지고 정삼각형의 넓이하기 68이 되었다. 아까는 이 그림이 없이 이 내용만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 이 내용만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여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학생들이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평행이동에 관한 문제가 나오네요. 그죠? 평행이동 시키고 표준형으로 바꾸고 이걸 지금 서술형으로 냈습니다.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을 때는 판별식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X절편이 한 개가 돼야 되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약간 좀 난해한 문제네요. 문제는 어렵지만 실제로 연습을 한 사람들은 그냥 이거 그냥 답을 쓰죠. 서술형이니까 풀이도 써야 되겠지만 연습한 사람이면 그냥 숫자 씁니다. 근데 여기는 답은 그냥 딱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중학교는 문과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대략 100점 중에서 평균이 한 70점 가까이 나오거나 70점이 살짝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중학교에서 보면은 70점이 넘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통 공부를 좀 학원 다니고 공부한다 이런 친구들은 70점 이상 받아요. 그리고 대부분 좀 학원에서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100점짜리 시험 문제입니다. 100점짜리. 자, 이렇게 해서 3개 학교를 훑어봤는데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를 좀 미리 알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지금 하는 거고요. 이 여기에 나온 문제들을 직접 풀어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들을 다 문제집이나 문제 주는 자료나 이런 데다가 녹여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학생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뭐 선생님이 어렵게 낸다고 했대요. 어렵게 낸다고 해서 1번부터 끝번까지가 어려우면 평균 30점도 안 나와. 어렵게 낸다고 하더라도 그냥 어려운 문제가 평상시보다 한 개나 두 개만 더 있으면 평균은 5점이나 10점까지 떨어져요. 두 개 있으면 하나도 못 맞히는 문제 두 문제만 내면 평균 10점 떨어지는 거야. 평균을 조절하는 건 엄청나게 쉽다고. 선생님이 뭐 평균이 지난번에 70점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문제랑 똑같이 내고서 아주 쉬운 문제 하나 없애버리고 아무도 못 맞히는 문제 하나 넣어놓으면 돼.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 틀려야죠. 그거 틀리면서 평균이 한 5점 정도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평균 5점 낮추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조금만 좀 해보면 노하우가 있으면 그런 거 간단해요. 선생님들이 어렵게 냈다고 그래서 1번부터 끝번까지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 이런 문제도 나온다. 나와. 기본에 충실하고서 내가 그 지금 올려놓은 그 기본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보고서요. 심화 과정을 공부하세요. 그리고서 단계를 높여서 어려운 걸 해야지 쉬운 건 하지도 못하는데 어려운 문제만 풀면은 그 어려운 문제 이해하는데도 힘들고 공부하는데도 힘들고 비슷한 거 나와도 못 맞춰요. 비슷한 거 나와도 못 맞춰요. 여러분들 기초 문제, 기초 다지기 문제 꼭 푸시고 요 영상 보시고 시험 문제 이런 종류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문제 시험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